경남도 메르스에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각종 루머들도 번지고 있는데 정확한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도내 각 시군에 관광 안내소가 있지만 이용자 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누비자 이용객이 늘면서 보완과 개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 간의 주식 교환 등이 종료되면서 경남은행이 BNK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경남 사천시에서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경상남도 메르스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루머들로 인해서 정확한 증상과 예방법을 모른 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메르스의 증후군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전주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메르스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메르스 증후군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질병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이 동반하며 치사율이 30에서 40%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건 좀 논란이 많은데 치사율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약 40%에 이른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국내 상황으로 봐서는 10%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한 사람,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충분히 큰 치료 없이도 대부분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는 이렇게 극복이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이런 분들은 특별히 좀 더 유의하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것이. SNS를 통해 여러 루머와 괴담이 퍼지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에까지 떨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국민의 심리적 공포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생활 곳곳에서 메르스 사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에서는 체험학습과 수련활동 등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각종 행사도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긴급대응체제를 구축해 24시간 긴급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남 사천시에서 첫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하자 확산 방지 체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비상대책본부에는 경남의사회와 경남약사회 등이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심 환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SNS를 통한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 등에 불안해하지 말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8개 시군의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민들께서는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 등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경남의사회는 도내에는 지역 감염 보고는 없었다며 경남 지역은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질병이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 감염은 아닌 것 같고 현재로서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객담이나 타액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밀폐되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출 후에는 꼭 깨끗이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과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기침을 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행여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 또는 메르스 한라인에 연락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정부의 메르스 증후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중동을 제외하고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보건당국의 초기 부실 대응으로 모든 이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실효성 있는 대처법과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마다 관광객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 안내소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에 밀려서 이용자 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해안면 국도변에 위치한 경남 제1종합관광안내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 보입니다. 가지런히 정렬된 18개 시군의 관광 안내 책자는 마치 관광객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평일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평균 30명에서 50여 명 선, 주말은 100여 명 정도입니다. 관광버스들의 방문이 없다면 주말 방문자 수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검색과 차량의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활성화돼 굳이 정보 획득을 위해 안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직원들은 안내소가 단순 관광 안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합니다. 저희 안내소에 오시면 무료로 관광 책자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팩스, 프린트 같은 민원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경남 관광 길잡이로 방문하시면은 관광 안내라든지 책자도 우편으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의 관문인 창원중앙역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이곳의 사정은 그나마 낫지만 관광안내소를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 또한 주변 교통편과 편의시설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안내소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에 나서며 궁금증이 생기면 어려워하지 말고 안내소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안내가 필요하시면 저희 경남종합관광정보센터로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도가 운영에 관여하는 관광안내소는 9곳. 이 중 독립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는 고성과 함양의 경우 새로운 변화 방안 마련을 통해 관광객들이 찾게 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 운영을 담당하는 경상남도 관광협회는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차후 변화 시도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남은 2016년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와 2018년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관광 안내소의 변화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창원시의 누비자가 계속해서 보완과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인데요. 편리를 위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누비자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의 한 자전거 도로. 그 위로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갑니다. 창원시가 운영하는 누비자입니다. 시민들은 누비자를 통해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집에서 자전거 없어 또 밖에 나와서 아무데나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갈 적에 운동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거나 허리가 불편할 때 누비자를 타면은 운동이 되고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만 약 6만여 명이 누비자 회원으로 가입했고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하는 1일 이용자만 작년 기준 약 21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누비자는 계속해서 개선과 보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누비자 자체 프레임을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기존에 있었던 회원가입 연령 제한을 만 15세에서 만 13세로 낮췄습니다. 시민들의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입니다. 자전거 쪽에도 처음에 이제 스틸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그게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알루미늄 합금으로 지금 그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5월 22일부터 그 13세, 기존 15세 이상만 가입됐던 것을 13세부터 가입을 하게 허용을 하면서 아마 회원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현장 가입 활동을 통해서 회원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비자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비자 자전거의 수가 부족하다며 확대 운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자전거 19대를 보관하는 보관소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현재 누비자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는 약 4천여 대. 그리고 보관소 터미널이 약 200여 곳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누비자 홈페이지에는 자전거가 부족해 대수를 늘려달라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소 터미널이나 자전거 대수를 늘리게 되면 운영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의 수요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확대 운영은 점진적으로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누비자를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하나뉴스 정인아입니다.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 간의 주식 교환 등이 종료되면서 경남은행이 BNK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4일 BNK 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주식 한 주당 BNK 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의 비율로 주식 교환을 실시하고 오는 23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경남은행은 상장 폐지됩니다. BNK 금융그룹의 오랜 수건 사업인 경남은행 인수에 따라 현재 총자산 90조 원을 넘어섰으며 편입 후에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투뱅크 체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입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해 10월 BNK로 편입 후 올해 1, 4분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7.2% 증가해 신용등급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스포츠 문화 체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5일 오후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NC다이노스와 스포츠 문화 체험 활동 경비 지원 협약식을 갖고 도내 소규모 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포츠 문화 체험을 통한 건전한 여가 선용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또 NH농협과 NC로부터 스포츠 문화 체험 활동 지원 기금을 전달받아 16개 교회 720명을 초청해 19일과 20일, 21일 3회에 걸쳐 매회 240명씩 NC다이노스 홈 경기를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생들이 프로야구 관람을 통해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연고 야구단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창원시의회는 5일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오는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원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대 창원시 의회 개원 후 소통과 화합의 의회가 되길 소망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각종 현안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마산항 가포신항의 물동량이 개장한 지 넉 달 만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가포신항 운영사인 마산아이포트는 가포신항 물동량이 개장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반 화물 50만 5천 톤, 컨테이너 1295 TU를 처리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항 전체 물동량도 늘어 4월 기준 마산항 전체 물동량은 479만 톤, 컨테이너가 3,645TU로 전년 대비 상승해 올해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GM 주식회사 창원 공장이 그동안 부산신항과 마산항 제사부두를 이용하던 자동차 수출 물량을 지난 4일부터 가포신항을 통해 수출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일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과정 중 주민 박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에 의하면 철거 과정 중 박 씨가 평소에 자주 찾던 곳이 철거되자 충격을 받아 쇼크사라며 주장하고 있으며 시신은 현재 창원 상복공원으로 옮겨져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성일동 재개발 지역은 이외에도 폭행 사건과 도난 사건, 최근에는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계속된 사건 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편 합성일동 재개발 지역은 반대하는 주민들의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현재 철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창원시는 제20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 유공자와 탄소포인트제 경진대회에 참여한 우수 아파트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박재현 제1부시장이 참석해 환경보호에 앞장선 환경단체 회원과 기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탄소포인트제 경진대회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우수와 우수, 장려상 등을 수여했으며 이번 경진대회에서 1,700여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는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음압병상이 경남에 13개에 불과해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전염성 질병 치료에 공공의료기관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메르스의 확산으로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대형 호텔 등을 찾는 관광객의 단체 관광 일정과 숙박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급식에 대한 감사는 도의회 일임하고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에 재촉구했습니다. 창원시가 구 진해 육군대학 부진에 창원 문성대학 조성을 추진했지만 진척을 보이지 않아 진해 구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무산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구 진해 육군대학 부진에 창원 문성대학 이전이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중부권 광역과학수사팀이 계속해 창원과 마산, 진해 등 7개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과 민생침해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 분석 등 전문적인 과학수사 활동을 벌입니다. 창원 시내버스협의회 소속 동양과 대운 등 8개사와 각사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임단협은 전국 시내버스 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메르스 예방대책회의를 갖고 해양경비안전서와 각 해경 안전센터, 함정 전반 출입이 잦은 지역에 손소독제와 청결제를 비치겠습니다. 또 의무경찰에 대해서는 정기 휴가를 제외한 모든 외박과 외출, 휴가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와 마산 서중학교 학생들이 제60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체험 활동을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또 조기 기양하는 법과 태극기 보관 방법 등을 배우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켰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지난해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예비 신청을 한 시설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전 경영체별 사전 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선정된 경영체는 환경센스와 통합 제어 장치 등 보급받아 최적의 온실 환경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외군부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원 산재병원장 신영민 전문의를 초청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특별 강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강좌는 참혹한 재난 현장에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료와 초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위해 마산세관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수출입 통관, 물류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숨어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대학교를 비롯한 동남권 컨소시엄 대학인 경상대와 경남대 등은 해외 유학생 유치 허브 구축을 위해 베트남 5위권 내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터 대학 총장 일행을 초청해 학술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고성군은 고성유치원에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보호자와 학교, 보건소가 하나가 돼 알레르기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고성군에서는 관내 6개 학교를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개인의 위생 수칙을 잘 지켜서 이 메르스 확산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